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이 앵커 브리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금값의 상승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이 과연 회복되는 문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자, 일단 금값하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값 같은 경우는 이 최고가가 4,398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오후에 이미 4,300달러를 회복했는데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전고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자, 최고점은 12만 6천 달러였는데 여전히 9만 2천 달러로 최고점 대비 거의 27%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금 가격과 비트코인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걸 먼저 따지기 전에 먼저 도대체 금값과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예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가장 큰 이유,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계속됐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25년 3분기까지는 이 금값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했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금이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세는 두 자산의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금값만 회복되고 비트코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할 수 있는 건 베센트 재무부 장관입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원래는 미국 재무부 준칙이 있습니다. 단기물은 20%만 발행하고 장기물은 80% 발행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운영해라, 이런 게 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걸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썼죠. 어떻게 했느냐? 25년 한 해 동안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단기물을 55% 발행하고 장기물은 45%만 발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단기물을 거의 80% 넘게 발행했다는 그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단기물을 많이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기물에서 아주 금리가 크게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단기물 시장하고 장기물 시장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단기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단기 국채만 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단기물 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SOFR 금리, 이 초단기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현상이 계속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의 풍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의 풍기 현상을 만들어내다 보니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금과 비트코인은 주머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금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최소한 몇 달이나 아니면 심지어 10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길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금보다는 훨씬 짧게 투자 기간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단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금은 중장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계속 단기 국채만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단기채 시장에서 돈이 씨가 말랐고 이것 때문에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단기 금융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파월의 단기 국채 매입을 선언한 건데, 자, 파월 연준 의장이 무려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원의 단기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시장의 예상에서는 얼마였냐? 150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단기채 매입을 발표한 데다가 더 놀라게 한 게 뭐냐? 연준이 보통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또는 뭐 한 다음 분기부터 이런 식으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장 12월 12일부터 이렇게 단기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단기채 시장에서 돈의 씨가 마르는 현상이 진짜 심각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망신을 당한 셈이죠. 왜냐? 11월까지는 양적 긴축을 하다가 다급하게
약간 양적 완화하고 비슷한 정책, 단기채를 매입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으니까 단 12일 만에 이렇게 선회를 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자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 자금 시장이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고요. 대신 파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채 매입 조치를 했다는 건 앞으로 미국에서 단기 금융 시장의 어떤 경색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날 거냐? 저는 가장 먼저 변동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죠. 하지만 단기 국채를 계속 사들이면서 단기 금융 시장의 경색 문제가 다 해소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단기 국채 이전에 가장 이제 비트코인 가격 이게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시달리겠지만 또 대신 가장 큰 먼저 이 유동성이 넘쳐나면 가장 먼저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분들도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요. 금값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엇갈렸는지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